수익으로 한 단계 레벨업 하는 시간이죠.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템베거의 여신, 주식명가 MTNW 2022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큰 움직임 없이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슈에 따른 개별 종목군들 테마 장세가 오늘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위원님의 시장 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 미국 시장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강하게 나와주면서 다시 한 번 더 FOMC 관련해서 아무래도 조금 위축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혼조세로 미국 시장 마감을 했고요. 미국 30년 국채 만기물 금리가 하락하는 흐름이 조금 더 가파르게 하락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약간 경기가 좀 좋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 시장에서 그런 우려감이 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FOMC 우리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FOMC에서는 일단 50bp 정도 이제 인상을 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거의 확정시 됐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장 여태까지 많이 올라왔고 추가적인 탄력이 있어줘야 되는데 상승 여력은 동력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에서 좀 움직인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400에서 500 사이에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연말에 산타랠리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선업 동시 만기일이 또 있고요. 내주에는 이제 13일에 CPI 지수 그리고 이제 FOMC 회의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전후로 해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 부분 우리가 좀 체크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급이 좀 잘 들어와 준다면은 조금 더 전망을 좀 좋게 볼 수 있고요. 수급이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조금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약세가 시장이 좀 약한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빅스 지수가 사실 20 이하로 내려왔는데요. 이전에도 우리가 늘 경험했듯이 20 이하로 내려와서 18, 17까지 내려왔을 때는 다시 한번 시장이 조금 밀어내는 흐름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가 그 정도 20을 하회해서 어느 정도 머물 때는 다시 한 번 더 20 위로 상단으로 가는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20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시장이 지금 안정권에 있다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변동성 구간으로 가더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선호 동시 만기일 전후로 해서 외국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신재생이나 소비재 그리고 IT 중심으로 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로써 이제 글로벌 이제 국가들의 이제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이제 글로벌 국가 중에서 하락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이제 국가가 중국이 가장 처음으로 이제 단행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상향 조정한 부분이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얼마나 꾸준하게 이어지는지는 또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지금 시장에서는 신재생, 소비재, IT 중심으로 일단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을 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 그래서 이어서 우리나라도 미국 시장도 관련한 업종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지, 사실 신재생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고 난 뒤에 한참 쉬어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상 내년을 바라본다면 이쪽은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쉬어갈 수는 있지만은 파동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탄력이 나올 수 있고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차분하게 이제 홀딩하시면서 이제 장기적인 전략으로, 중기적인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시장 분석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그래도 우리 계좌를 따뜻하게 데워줄 종목들을 우리 위원님이 오늘 또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특징주 하나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가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 종목은 개별 이슈가 나왔습니다. 과연 길게 보고 접근을 해야 될지 위원님의 분석 들어볼게요.
자, 카카오페이인데요. 첫 번째 카카오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차례 급등하고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다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보여지는데 정고점을 못 들고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페이가 로카 모빌리티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로카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선불교통카드나 단말기 제조사로 이제 우리 이 선불카드나 전자화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제 로카 모빌리티 인수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이제 카카오페이가 한 차례 급등이 나와준 건데, 이어서 탄력이 나올까 말까에서는 사실상 이제 카카오페이가 로카 모빌리티 인수 관련해서 사측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은,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앞에 전해지면서 강한 흐름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한 번 더 탄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카카오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탄력이 가능하니까 종가 중심으로 보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바로 태평양 물산입니다. 오늘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장중에 VI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이 어떤 모멘텀이 있길래 이렇게 잘 가는 걸까요? 자,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지지난주 주말에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해랑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셧다운 이슈가 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위 이슈가 있었고 이후에 그 시위 어느 정도 좀 시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또 관련해서 완화하는 정책까지 이제 펼치면서 중국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의류 관련주나 화장품주나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분기까지 태평양 물산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도 최대 실적을 기록했었는데 그 2019년 실적보다 훨씬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 올해 매출액이 창사 이래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코로나 수혜주 중에서 의료 섹터에서 태평양 물산이 일단 급등이 나오는 거고요. 사실상 이제 주력 바이오 쪽에 이제 타겟이나 언더아머나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 비수기 오더를 적극적으로 이제 수주를 확보를 하면서 성수기에도 역시 수주가 추가적으로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와 주었습니다. 상사일에 1조 돌파해주는 실적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주가가 한번 뻥충 뛰었는데요. 오늘장 탄력이 저희도 이제 2,000원에 진입을 했지만은 오늘장 25%까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은 종가부터 해서 당분간 추가적으로 더 움직이는지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 차례 좀 쉬어가는 흐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다시 한 번 더 반등도 시도할 수 있다 보여지니까요. 의류주에서는 태평양 물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평양 물산 관심 있게 보자. 잘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종목 빠르게 보겠습니다. 지앤원 에너지인데요. 최근에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 종목도 오늘 VI가 발동됐고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위원님이 항상 또 가는 말이 잘 간다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도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탈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추가적인 탄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금요일 같은 경우 쉬어가는 흐름이 보여졌지만 오늘 같은 경우 13% 급등이 나와주면서 장중 VI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많이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이제 물량이 좀 나와주었죠. 오늘 시장의 대다수 종목들이 급등했을 때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급등을 어느 정도 했는 가운데에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10% 전후 수익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수익을 익절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죠.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지난주 특징주로 언급해드린 종목이라서 AS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만 잘 보셨어도 수익을 정말 많이 내셨을 텐데 앞으로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AS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봇주가 두 개가 있어서 함께 묶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템베거 위원님의 박셀 바이오를 빼면 이 종목이 또 생각이 나죠. 바로 휴림 로봇입니다. 11월 14일에 주셨고요. 최고가 기준 2.6%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리봇도 11월 22일에 주셨고요. 최고가 기준 2.3%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두 종목 모두 아직까지 뭐 강한 시세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2023 CES 국제 가전 박람회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안팎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항시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분명히 시세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또 로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드론 관련주들은 일제 급등이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드론 쪽도 저는 좋다고 보는데요. 주가가 많이 바닥에서 머물고 있고,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조금 시간 투자를 하셔서 2,000원 전후 정도, 이제 보신다면은 단기적으로 2,300원, 400원 정도까지는 한번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휴림 로봇 같은 경우 잘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 간다고 해서 손절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서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셔서 익절하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에브리봇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들 아직까지 주가가 바닥이다라고 하셨고, 뭐 휴림 로봇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길게 보자, 전저점을 깨지 않으면 홀딩하자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볼게요. 그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11월 17일에 주신 종목 바로 신라젠인데요. 최고가 기준 5%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 종목 굉장히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 종목을 점검을 해주시면서 신라젠 아직까지 바닥이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아직도 유효할까요? 네, 이제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는 박스권이고요.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고, 일전에 이제 거래 재개되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급등했다가 밀어내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이제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밀어버렸고요. 다시 한번 더 밀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코스닥 150 편입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급등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만은 12월 9일 기준으로 또 편입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또 신라젠 같은 경우 이번 달 12일에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예전에 그 팩사백과 또 다른 후보 물질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나 또 연구 계획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9일과 10일 기점으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신라젠 잘 한번 참고하시고 10,000원 이하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구간이니까요. 11,000원, 2,000원 적어도 보시면서 일단 홀딩하시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라젠 반등의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 더 길게 보고 홀딩하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늘 넥스트레벨 종목을 보기 전에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테마를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하나 잠깐 좀 시간을 할애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토론 때도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또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또 넥스트레벨 종목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만의 전략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우리 위원님의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리오프닝 관련주가 없으면 좀 섭섭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 종목에다 편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미 지난주부터 조금 탄력이 나와주었고요. 오늘도 청담 글로벌 장전에 이제 림파고 포착 종목인데 오늘장 급등 10% 이상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근데 화장품주를 쫓기보다는 오히려 항공주를 조금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자, 지난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국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중국 시장에서 이제 입지가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종목들이 사실상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좀 유효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항공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태까지 코로나 이후 적자폭을 만회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LCC 관련주를 가지고 왔고요. 제주항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자, 오늘도 이제, 얘기가 나와주었는데, 인천과 오키나와 노선이 이제 2년 9개월 만에, 재운항에 들어갔고요. 11월 같은 경우, 인천하고 오사카 노선 같은 경우,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한 2% 증가율이, 이제 크게 급등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인천, 오사카 같은 경우는 19년 대비해서 한 21% 정도 노선이 이용객이 급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내년 1월 18일부터 해서 부산, 인천과 부산에서 타이베이로 가는 이제 노선도 다시 한 번 더 이제 주 7회 일정으로 재개가 되는데 이것 또한 이제 2년 11개월 만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재운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인천, 부산에서 타이베이 가는 이 노선 같은 경우는 탑승률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알짜 노선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제 매출에 큰 폭으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4분기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다. 사실상 이제 제주항공도 마찬가지, 진에어도 마찬가지, 두 종목 다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 제주항공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1분기, 지난 19년도 1분기 같은 경우 이제 흑자 전환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한 14대 분기 정도 적자였는데, 여기서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흑자 전환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보이고요. 또 일본 정부에서 입국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사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빠르게 회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난 10월 11일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했죠.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긍정적으로 동사 주가에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상 또 시진핑 주석이 지난 1일에 또 중국 내 코로나 우세종 같은 경우 오미크론인데 이 오미크론 변이보다 변이가 이제 델타 변이보다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덜 치명적이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겠다,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제 보았습니다. 화장품 단기적으로 좋았는데 이제는 항공주를 보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호텔이나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계적인 이제 상승이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연쇄전 관련주도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우리한테 또 12월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또 이제 연말에 들어서면서 여행 계획 중이시 단기적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달에 또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에 다시 또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걸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항공주 그리고 저가 항공사 관련주, LCC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요 종목 제주항공을 이제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12,000원,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만의 리오프닝 전략 잘 들어봤고요. 넥스트레벨 종목 제주항공까지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1,000원 잡아주셨고요.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기 전에 위원님 무료 방송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또 템베거의 여신 아이린 위원님의 무료 방송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인데요. 제2의 박셀바이오 휴림 로봇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방송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작전 타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